이번 시간에는 팀 프로젝트 관련해서 디자인 띵킹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띵킹은 우선 5개의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감하기, 그 다음에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해보기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팀 프로젝트에 적용할 디자인 띵킹은 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없고 강의실에서 이것을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변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변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된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감하기인데, 공감하기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예요.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입니다. 정말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많이 말하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원하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그래서 공감이 필요한 거죠. 고객이랑 공감을 할 때 고객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원하는 것을 어,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고객이랑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이 직접 되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인데 이거는 고객의 활동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경험을 인터뷰해 보는 것입니다. 관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예시를 들자면 토스 이승건 대표 인터뷰 중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시죠. 사실 저희는 금융을 하려는 생각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사람들의 삶에서 제일 자주 하는 건데 너무 불편한 게 뭐가 있지? 이런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있었던 초기 멤버 5명이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뭔가 거래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은 진짜 무슨 다른 앱인 것처럼 너무 불편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PC에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일단 뭐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죠. 근데 뭐 한 번에 잘 깔리면 좋지만 뭐 오류가 나기도 하고 뭐 화면 리플렛이 되면서 정보 싹 날아가기도 하고. 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였어요. 송금을 하든지 뭔가 계좌를 개설하든지 적금 이유를 알아본다든지 다 금융 어플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우선 로그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로그인하고 나서 적금 상품이 어디 있는지 페이지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말로 간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도 엄청나게 세이브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디오 내용 여기 적어놨는데 초기 멤버 5명이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 사용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정말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공감한 거죠. 그리고 만약 이걸 정말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토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만큼 관찰이 또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저희는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몰입이랑 관찰은 여러분이 만약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두 방법은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미 지금 8주 차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웰컴입니다. 근데 이건 옵셔널, 그러니까 선택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인터뷰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인터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팀이 우선 모여야 돼요. 우선 모인 다음에 포스트잇을 준비를 하고 살면서 불편했던 점 아무거나 다 말하고 기록한다.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생각했던 그런 불편했던 점들 그냥 다 적는 거예요. 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제약받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 이런 생각나는 것들에서 걸러낼 거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구애받지 말고 전혀 프레셔 느끼지 말고 쭉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하찮고 엉뚱해도 지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적은 것은 다 보관하는 방향으로 하고 필요시 나중에 그중에서 걸러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절대 지우지 않고 생각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적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얻은 생각들은 다 구글 시트에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해결책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사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스가 너무 늦게 온다. 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버스 대수를 늘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문제 B 같은 경우 버스 탈 때 승객이 다 앉지 않았는데 바로 출발해서 종종 어르신들이 넘어진다.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그걸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버스 운전사가 바로 출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그 시간을 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이 그냥 뭐 간단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문제를 딱 내고 그 문제 해결책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고 싶은 이슈들을 막 적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막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스프레드시트에 다 적어 나가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논을 하셔서 이 중에서 팀원들이 이제 공감하는 이슈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저희 팀이 만약에 이슈 12번을 선택을 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줄이고 싶다. 만약에 우리 팀이 정한 이슈가 이거라면 문제가 이거라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저희가 지금 하려는 작업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죠?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줄이고 싶다. 이거에 관련된 이제 인터뷰 질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선은 이 이슈 12번에 관련된 키워드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쓰레기, 환경오염, 뭐 재활용, 뭐 지속 가능성, 분리수거, 그쵸? 뭐 지구 온난화, 쓰레기 감소, 플라스틱 오염,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다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 적어 나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키워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질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일회용품이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꼭 좋은 질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질문들이니까 이게 꼭 좋은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구글 폼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글 폼, 왜냐면 구글 폼을 가지고 인터뷰를 할 거기 때문에 구글 폼에다가 이 질문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어, 피터 drucker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객 그 자신이 대답할 수 있다. 그 대답을 들으려면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고객에 다가가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고객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저희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 찾아내는 능력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고객이 분명히 뭘 원하는지 정확히 뭘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테이지 공감만 되잖아요. 고객이랑 공감이 되면은 고객이 이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게 이제 능력이라는 거죠. 끄집어내는 것이. 그다음 스티브 블랭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티브 블랭크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지으신 분의 스승이죠. 이 스티브 블랭크가 뭐라고 했냐면 사무실 안에는 입증된 사실이 아닌 의견만 있을 뿐이다. 신사업 추진 전략의 9대 죄악 중 첫 번째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러 조가 있잖아요. 뭐 1조부터 7조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1조는 뭐 이런 이슈를 냈고 2조는 또 이런 이슈를 냈고 이렇게 쭉 이슈들을 다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6조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줄이고 싶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정했다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에 관련된 인터뷰 질문들을 이제 구글 폼으로 다 작성을 하죠. 그렇죠?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인터뷰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렇게 할까요? 우선은 저희가 7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인터 콜라보레이션, 인트라 콜라보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도 협업을 하지만 팀과 팀끼리도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터뷰를 응해 줄 것인가? 이거를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조가 협력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6조면은 내 옆에 있는 조가 지금 7조랑 5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조랑 7조가 6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이해되시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6조예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조가 7조랑 5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조랑 5조가 6조 인터뷰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6조가 인터뷰 질문들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터뷰 질문지를 5조랑 7조한테 제공을 하고 5조랑 7조는 그 인터뷰에 응답을 해서 6조한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조가 만든 질문들 있죠. 그 질문들은 스스로도 응답을 해야 돼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조가 만든 인터뷰 질문지를 본인 조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스스로 응답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조다 그러면 5조랑 7조가 인터뷰를 도와주니까 만약 한 조에 지금 3명씩 있다고 치면은 총 어떻게 돼요? 총 9개의 인터뷰 응답지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 질문지를 제공을 하고 인터뷰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5조랑 7조는 전부 다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지가 제공이 되었고 인터뷰를 응답을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외부인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인증 사진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엑스트라 크레딧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많고 그러면 분석할 수 있는 내용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각도로 본 건데 만약에 내가 6조에 속한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인터뷰에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6조에 속해 있다 그러면 6조에서 만든 인터뷰 설문지에 대해서 나도 6조이지만 나도 응답을 해야 되죠.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조 7조랑 5조를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7조에서 준 인터뷰에 대해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조에서 제공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6조의 홍길동인데 만약에 나는 7조랑 5조뿐만 아니라 2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3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내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 그 인터뷰에 응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2조의 인터뷰에도 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엑스트라 크레딧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엑스트라 크레딧을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인터뷰를 권장하는 이유는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낼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엑스트라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6조에서 인터뷰 질문지를 만든다면 6조 안에서만 응답을 하면 그냥 딱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인터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과 이 취지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고 고객들과 공감을 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제 디자인 스퀴글이라고 데미안 뉴먼이 얘기한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지금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디말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잡음도 많고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얻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잡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계는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개해 주는 그 디자인 띵킹 방법을 이제 계속 차례차례 밟아 나가시면은 이렇게 복잡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실이 풀리듯이 하면서 끝에는 결국은 이렇게 점 하나로 딱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고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앞으로도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잘 하나하나 밟아오면 결국은 언제는 여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부분들에서 빠져나와서 이 정말 명확하고 모든 것이 클리어하고 심플한 그런 상태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